총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 N 고성능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누적거리 1012km 1000km 주행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거는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동해로 한 바퀴 도는 주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스케줄상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저떻게 해서 국도 한 30%, 고속도로 30%, 시내 한 20%, 와인딩 10%, 한 이 정도로 지금 주행을 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수동 모델, 오토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는 8단 습식 DCT가 적용되어 있고요. 수동 모델은 6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수동 모델이 없어요. 8단 DCT 모델만 있고요. 벨로스터는 8단 DCT와 수동 모델이 있지만 사실 아반떼 N과 벨로스터 N의 갭 차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280마력이에요 280마력으로 이전 벨로스터 N보다 좀 더 향상된 마력을 가지고 있고, 토크도 조금 더 향상된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히는 길에서 지금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가다서다 해서 시동이 지금 갑자기 꺼질 뻔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280마력의 NGS를 사용하면 290마력, 딱 10마력이 더 향상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수동 모델, 지금 현재 수동 모델을 타고 있는데,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NGS가 없고요. NGS 버튼에 이제 레버 매칭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어링 디자인은 똑같지만 버튼에 이 쓰여 있는 거와 쓰임새가 좀 다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서킷에서, 인제 서킷에서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이라면 직선 거리에선 한 30까지는 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NGS를 딱 사용했을 때 늘어나는 10마력의 출력은 서킷 주행에서 랩타임 단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오토 모델을 잠깐 시승해봤는데, 오토 모델에서 NGS는 급 가속으로 추월할 때 굉장히 이용한 기능입니다. 일단 수동 모델과 8단 습식 DCT의 다른 점은 일단 변속기가 다르다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8단 습식 DCT와 수동 변속기 6단 변속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3,212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말 필요한 옵션만 딱 넣으니까 한 3,800만원 선이면 괜찮은 가격대에 아반떼 N 수동 모델을 사실 수가 있고요. 오토 모델 같은 경우는 3,400, 한 2만원 정도 돼서 대략적으로 한 19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0마력 동일한데, NGS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출력이 10마력이 향상되는 오토 변속기와 다르게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NGS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수동 모델에 굳이 NGS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수동 변속기 무게 같은 경우는 145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148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무게,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무게 차이는 35kg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LS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벨로스터 N의 ELSD와 코나 N의 ELSD, 그리고 아반떼 N의 ELSD는 조금씩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나 N ELSD와 아반떼 N에 대한 ELSD가 벨로스터 N에 대한 ELSD보다 확실히 좋아져서 서킷 주행이나 와인딩 주행, 혹은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할 때, 아니면 위험 상황에서도 차량의 LSD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프로 드라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LSD에 대한 느낌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을 차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코너링에서 내가 분명히 밀려나가야 되는 구간인데 밀려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되게 바르게 딱
코너링을 잡아주는,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배기 사운드, 배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벨로스터 N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배기 사운드가 확실히 줄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좀 찢어지는 고음,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것에 반해서 아반떼 N 수동 모델 그리고 벨로스터 N 수동 모델 이렇게 bi교해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이 팝콘 튀기는 것도 조금 덜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벨로스터 N을 제가 시승했을 때 한 4000rpm에서도 되게 많이 터지고, 그리고 밖에서 들었을 때 터널 안에서 이 팝콘 배기음을 딱 터뜨렸을 때 빠바바방 하는 이 소리에 다른 차들이 굉장히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운전자가 좀 더 재미있게 좀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사운드가 내부 쪽에서 조금 더 좋아지고, 내부에서 듣는 거, 그러니까 부밍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감소되고, 외부에서 들리는 사운드도 좀 더 감소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아반떼 N 레이싱카에 대한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아반떼 TCR 버전에 대한 이런 레이싱카의 이 느낌을 살려줄 수 있게 스피커에서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 플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액티브 사운드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스포티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데, 아반떼 TCR에 대한 액티브 사운드를 적용을 하면 확실하게 운전자가 느껴지기에 배기 소리가 확실히 커져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액티브 사운드 스피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액티브 사운드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액티브 사운드가 예전에는 되게 인위적이고 정말 듣기 싫을 정도의 액티브 사운드였다면, 이제는 이게 액티브 사운드야? 모르는 사람이 옆에 타면 배기 되게 좋다라고 착각할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TCR, 아반떼 TCR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딱 적용하면 부밍음이 좀 심해서 사실 혼자 드라이빙 하기는 참 좋지만 옆자리에 누가 타면 조금 시끄럽다, 시끄럽고 대화가 조금 어렵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반떼 N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벨로스터 N보다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 벨로스터 N 때는 서킷 주행할 때도 그랬고 그냥 주행할 때도 어딘가 모르게 살짝, 아주 살짝, 그래서 제가 아마 벨로스터 N 리뷰를 했을 때 대용량 브레이크를 꼭 넣으셔라 라고 했지만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기본 브레이크만 하더라도 좀 충분하다, 서킷에서도 그렇게 불만사항이 크게 없는 것을 봐서 좀 패드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브레이크의 디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패드적인 부분이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탔을 때 분진도 조금 더 많은 느낌?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벨로스터 N 때 한 100km 탔을 때 분진, 그리고 아반떼 N의 100km 아반떼 N을 100km 탔을 때 분진, 이게 조금 분진이 좀 더 나오는 느낌이라서 패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벨로스터 N은 없고 아반떼 N은 있는, 그리고 코나 N도 없는, 오직 아반떼 N만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엑셀 IDA 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랠리카에 적용되던 엑셀 일체형 기술을 활용해서 휠 조인트 부분을 약 한 1.73kg 감소를 했다고 해요. 사실 1.73kg 라고 하면은 1.7kg? 뭐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하체에 정말 단 몇백 g을 줄임으로써 랩 타임이 굉장히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체에서 약 1kg 정도만 줄어도 상당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kg가 줄었다는 거는 휠 무게가 500g 각각 휠에 500g씩 해서 총 2kg만 줄어도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휠 조인트 부분에서 1.73kg로 줄였다는 거는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베어링 강성 증대로 핸들링 한계의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과 호나 N에 비해서 스티어링이 느낌이 좀 더 단단한 느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단단한 느낌이고,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게 제가 느낀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제가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N의 옵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수동 모델 3,272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딱 수동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3,200만원, 정확하게 3,272만원짜리 수입차가 뭐가 있을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2018년식의 인피니티 Q30, 그리고 2015년도에 아우디 A1이 있습니다. 사실 3,00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좀 구입할 수 있는 수입차가 많아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도, 아반떼 N 모델 같은 경우도 옵션을 막 넣다 보면 3,8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면 수입차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차량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3,000만원, 4,000만원까지 옵션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3,000만원 한 3,700, 3,800만원까지 옵션 넣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이 좀 큰 녀석이고, 단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단점에 대한 부분은 영상 끝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변백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가 있어요. 그리고 HDA 기능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 오늘 수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일단 수동 변속기로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꽤 유용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 수동 변속기로 주행하다 보면은 사실 악셀에 대한 이 조작이 사실 오토보다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이제 앞차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크루즈 그냥 컨트롤, 그냥 속도 유지 정도가 되면서, 네, 차선 이탈, 차로 유지 보조, 차선을 나갈 것 같으면은 자기가 차선을 유지해주는 약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반떼 수준이에요. 아반떼 수준이고, 굉장히 막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가 엄청 좋다,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있는 게 어디야? 수동 모델의 크루즈 컨트롤에 차선을 나갈 것 같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조정까지, 아주 미세하게 조정까지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옛날에 타던 아반떼 수동, 그리고 제가 i30 2세대 디젤 수동 모델을 한 대략적으로 한 6, 7년 정도 탔는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와, 진짜 많이 좋아졌다. 특히나 이 레버 매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좋아졌다 라고 느껴지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19인치 휠 타이어, 단조 휠이에요. 단조 휠에 여기에 PS4, 웬만한 수입 좀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수입차들도 잘 사용 안 하는 PS4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PS4 휠 타이어, 휠하고 19인치 단조 휠 기본적으로, 그리고 타이어까지 적용하면 사실 이것만 가격 아마 수입차로 따지면은 한 400만원, 뭐 더 많게는 500만원짜리 옵션인데 일단 3,200에 이걸 녹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휠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이어 회사를 어떻게 조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 사양으로 이게 다 적용됐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N 전용 색깔로 칠해진 N 브레이크, 그리고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막 일반 아반떼 옵션처럼 뭐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거 넣어야 되고 이거 빼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뭐 기본 아반떼 풀 옵션 사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N 전용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천연 가죽 시트는 약간의 스웨이드가 있지만, 옵션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 전용 인포테인먼트나, 그리고 현대 N 트랙맵, 그리고 현대 N맵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동을 할 수 있는 N맵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아반떼 수동 모델이 3,272만원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좀 높은데 이거 옵션 넣으면은 뭐 4,000 그냥 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굉장히 빵빵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넣어야 될 옵션들 그게 몇 개 없어요. 자,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DCT 패키지 말 그대로 수동 변속기 3,272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오토 변속기로 바꿔주는 8단 습식 DCT로 바꿔주는 옵션인데 금액은 190만원이에요 일단은 8단 습식 DCT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DCT 특화, 이제 오토 변속기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로직이 좀 바뀝니다. N 파워 시프트가 적용되고 N 그린 시프트, NGS 버튼이라고 그래서 가속을 향상시켜주는 버튼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동 변속이기 때문에 NGS가 없고 거기에 레브 매칭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N 트랙 센스 시프트, NTS라 그래서 차가 트랙을 주행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트랙 주행에 맞춰서 약간 로직이 바뀌는 N 트랙 센스 시프트인데,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반 도로에서 느끼기도 어렵고, 사실 서킷 행사에서도 이게 이 느낌입니다 라고 이게 인스트럭터가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로직이고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고, 그리고 원격 보조 시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아쉬운 그런 옵션은 원격 시동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고성능 2.0 터보 모델이면 살짝의 예열이 살짝 필요해요. 그리고 벨로스타 N 같은 경우는 예열에 따라서 이제 RPM 게이지의 레드존이 가변으로 바뀌는데, 얘는 일단은 디스플레이로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열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원격 시동이 없는 게 살짝 아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 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 이거 10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지금 이 보이시는 요 시트, 요 시트가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일단 알칸타라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이 이게 알칸타라와 알칸타라 스웨이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알칸타라는 제가 알기에 물을 딱 부으면 무조건 튕겨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얘는 물을 쫙 뿌리면 좀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정말 오리지널 알칸타라, 회사 이름이 알칸타라요. 알칸타라에서 들었을 때 이 알칸타라를 이렇게 막 쓸어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웨이드 이렇게 쓸어내리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요. 실제 완전 100% 알칸타라는. 근데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알칸타라 스웨이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스웨이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딱 만졌을 때 그냥 알칸타라의 약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트에는 열선 시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일체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킷 시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딱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실 버킷 시트가 불편하다 하지만 서킷 주행이나 스포츠 주행할 때만 편하지 일상 주행에서는 불편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정말 좋은 버킷시트, 스포츠 버킷시트를 사용해보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단 몸을 딱 조여준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스포츠 버킷시트, 요거 장시간, 지금 제가 이 차량을 대략적으로 한 18시간, 그러니까 물론 뭐 2박 3일 동안 18시간에 1000km를 주행했는데, 첫날 9시간을 거의 연속으로 주행해본 느낌이 그리 아쉽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이 노면에서 오는 진동, 그리고 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에서 주는 이 미세한 진동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 차량의 이 버킷 시트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버킷 시트의 가장 큰 단점, 지금 온도가 지금 31도, 정말 더운데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나는 죽어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통풍 시트를 좀 빼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시트예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3단인데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여름이라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열선 시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N-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를 적용하면은 일단 컴포트 2만 추가가 돼요. 그리고 컴포트 1이 추가가 안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트뿐만 아니라 앞좌석의 이 부분, 이런 옆에 문짝에도 시트와 동일한 이제 알칸타라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옵션은 스마트 센스 55만원짜리 옵션인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안전 하차 경고인데, 사실 이런 안전 사양은 넣으면은 좋지만은 55만원이라도 아꼈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히 뭐 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컨비언스 패키지 65만원짜리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는 추천드리는 부분이 하이패스가 적용돼요. 하이패스, 여기 하이패스가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 그리고 ECM 룸리러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지털 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옵션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마트 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속도로 가시면 어차피 하이패스 쓰셔야 되니까 하이패스, 그리고 ECM 룸미러, 그리고 무선 충돌 기능까지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스포츠 버킷 시트를 이야기할 때 컴포트 1은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컴포트 1 6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전석 10웨이의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트. 이거는 이제 버킷 시트는 수동이에요. 앞뒤로 당기는 것도 수동이고, 이 각도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것도 수동인데, 전동 시트가 그냥 일반적인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웨이의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이 에어벤트 좀 작지만 그래도 에어벤트가 들어가서 뒷자리에 누군가 태우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스포츠 버킷 시트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컴포트 1 60만원짜리 패키지를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버킷 시트를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차량은, 특히나 수동 모델은 스포츠 버킷 시트를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리고 스포츠 버킷 시트를 적용했을 때 컴포트 2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컴포트 2는 컴포트 1의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부분에 대한 옵션인데, 자,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되지만은 뒷좌석에 열선과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벤트를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컴포트 2 15만원짜리 옵션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누군가 태울 일이 있다, 좀 많다, 하지만 나는 아예 태울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 스포츠 버킷 시트를 넣고 컴포트 2 옵션을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루프 4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썬루프 안 넣으신 게 맞아요. 사실 썬루프 해봤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도 아니고 이 운전자석만 이렇게 있는 썬루프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격은 40만원으로 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으로 서킷을 타시거나 아니면 좀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썬루프가 적용되는 순간 차체 강성에 영향을 조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데 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썬루프 40만원은 전 개인적으로 좀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 3,272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린 옵션 중에서 혼자 타기 때문에 컨비언스 패키지 65만원짜리만 딱 넣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그냥 일반 3,337만원 정도의 금액대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뭐 나쁘지 않은 옵션인데, 자, 이제부터 서킷을 달리신다 하시면은 3,387만원에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N 퍼포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N 퍼포먼스 패키지, 일단 카본 익스테리어 스포일러하고 사이드 미러를 카본으로 바꿔주는데 295만원 300만원의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 사이드 미러 그리고 스포일러를 카본으로 바꾼다. 사실 이거는 오너의 만족감이지, 사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막 300만원 주고 사기에는 참 애매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반떼 N이, 이거는 현대자동차는 미안하지만 아반떼 N이 정말 해외에서도 잘 팔린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거 한 50만원 60만원이 나오지 않을까? 카본 스포일러,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카본 듀얼 싱글 머플러, 이게 115만원이에요
와,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대라서 사실은 뭐 아반떼가 4천만 원짜리다, 4천만 원짜리 아반떼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카본킥들이 금액을 확 올려주고 있어요. 자, 295만 원에 115만원, 이걸 더하면은 410만원의 금액대를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옵션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4천만원짜리를 만들려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본킥까지 넣을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퍼포먼스 인테이크 킷이 있는데 49만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퍼포먼스 인테이크 킷을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차를 튜닝을 하겠다, 흡기 쪽 튜닝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흡기 센서가 나갔다 이러면은 보증이 안 되지만, 이렇게 퍼포먼스 인테이크 킷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면 흡기 쪽에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잖아요. 너네들이 팔았는데 왜 보증 안 해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49만원짜리 옵션 넣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번 넣고 금액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블럭 브레이크 19인치 단조 매트 블랙 335만원이에요. 그리고 단조 전면 가공 370만원, 약 35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휠하고 브레이크까지 다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사실 이 휠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브레이크가 125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는 335만원에서 125만원을 빼면 그게 바로 이제 휠 가격이고요. 실제로 휠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만 바꾸는 거는 안 되는데 아마도 기본 휠에 이 확장된 브레이크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휠은 무조건 바꿔야 되고 브레이크가 추가가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킷 주행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모노블럭 브레이크 19인치 단조 매트 블랙이나 아니면 전면 가공을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 분진을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휠을 잘 닦으신다 라고 하시면 전면 가공 370만원짜리 휠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분진 모르겠다, 그냥 안 닦을랜다 라고 하시면 매트 블랙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매트 블랙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대자동차 N에서 제발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N 퍼포먼스 전용 매트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가 적용이 돼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문 닫으면 안 보이고,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는 굳이 이 N 로고 박혀있는 매트를 써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옵션이 30만원짜리 옵션인데 사실 30만원 주고 구입할 만한 옵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인데, 일단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기어 노브 부츠, 그리고 파킹 레버와 센터 콘솔까지 알칸타라, 정확하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알칸타라가 아닌 알칸타라 스위드가 적용된 그런 패키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 일단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벨로스터 N과 동일하다 그러면 뭐 솔직히 67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그런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마력 67만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저는 적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여름 같은 경우는 손에 좀 땀이 좀 차는 경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는 N 퍼포먼스 패키지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패키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아반떼 N 수동 모델을 풀 옵션으로 구입을 하시면 4,473만원의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4,400, 이거 웬만한 수입차 가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동 모델 기본 3,272만원에 컨비언스 65만원을 넣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M 퍼포먼스 패키지인 알칸타라 패키지, 그리고 인테이크 패키지, 그리고 M 퍼포먼스 모노 블럭 브레이크 335만원을 적용하면은 3,783만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브레이크를 빼신다고 하시면 3,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짜리 아반떼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렴한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지만 3천만원 중반대 이 정도 차를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해자스러움이고, 사실 요즘에 차를 정말 좋아하셔서 수동 모델을 사고 싶다
라고 하지만은 수동 모델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베뉴를 가지고 있지만 베뉴 모델도 수동 모델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토 모델을 제가 구입을 했지만 바로 연식 변경하면서 수동 모델이 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수동 모델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거기다가 고성능 AMG에서 수동이 나옵니까? M에서 수동이 나옵니까?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식 센터에서 보증까지 받을 수 있는 수동 변속기 모델은 그렇게 흔치 않다. 더군다나 3천만원 초반대부터 시작되는 고성능 수동 모델은 흔치 않고, 이렇게 펀드라이빙 할 수 있는 모델은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주행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거는 솔직히 이미 뭐 서킷 주행에서도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전문 드라이버 유튜버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네, 제가 뭐 그렇게 차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떠들어 봤자 사실 이건 의미가 없지만, 사실 2박 3일 동안 약 1000km, 지금 1021km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행을 한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편해요. 특히나 이 서스펜션적인 부분은 너무 편해요. 일단 벨로스터 N도 꽤 많이 주행을 했지만, 벨로스터 N은 딱 1시간 정도만 운전하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게,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나 진동이 시트를 타고, 그때는 스포츠 버킷 시트가 아닌 일반 시트긴 했지만, 진동이 이게 서스펜션을 타고 이렇게 운전자한테 전해지지만,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많이 걸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벨로스터 N, 코나 N보다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물론 N 모드를 켜면은 굉장히 하드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시내 주행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막 변경하면 이게 서스펜션이 전자제어가 맞아? 이게 가변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N 모드를 켜도, 뭐 스포츠 모드를 켜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시내 주행에선. 하지만 고속 주행에서 시속 110km 정도를, 아니 100km 정도만 달리시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계속 바꿔보세요. 계속 바꿔보시면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보여주고, 스포츠 모드가 저는 고속 주행에서 딱 좋더라고요. 자, 서스펜션 모드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딱 놓는 순간, N 모드로 딱 하시는 순간 굉장히 좀 통통통통통 튀는 느낌. 예전에 우리가 그 튜닝할 때, 서스펜션 튜닝한 차량을 탔을 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장거리 주행에서 N 모드를 켜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급가속이나 잠깐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노멀 모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스포츠 모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뭐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리신다 그러면 에코 모드, 그리고 서킷이나 뭐 와인딩을 하시면 N 모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반떼 N에 대한 느낌, 그리고 아반떼 N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 옵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남 퇴근길 연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진 않아서 강남 퇴근길 연비는 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옵션적인 리뷰에 대해서 좀 남겨봤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 했습니다.